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고민요원의 최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사장님, 5월 네. 하면? 5월에 뭐가 있지? 5월 하면 독서의 계절. 독서. 제가 독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오늘 판 좀 깔아드리려고 했더니만. 책 나왔습니다. 제가 독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나왔어? 대통령 공약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만들었는데 자꾸 달라지네. 어떻게 방향 잘못 설정한 건 어떻게 하지? 분명히 공약대로 좀.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부세와 임대사업자 등록 유지 관련돼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기혼의 2주택자인데요. 19년 11월에 성내동에 있는 집엔사 BD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었고 보문, 파크뷰 자이를 보유하고 있어서 집엔사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350만 원씩이나 나오셨나 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셔가지고 와이프랑 공동 명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하나씩 아파트를 나누는 게 나은지 임대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지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무엇일지 여쭤봅니다. 유유유유. 자, 이분이 350만 원 냈죠? 이제 시작이야. 진짜요? 올해 더 큰일 나오고. 났구나. 올해 공시가격도 오르고요. 세율도 이제 중과세가 되고. 네. 큰일 났지, 이제 큰일 났어. 사연 신청 엄청 잘해주신 거예요 지금. 세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면 집 살 때 취득세 1주택자들은요 1에서 3%, 2주택자들은 8%, 3주택자들은 12%. 12%. 취득세는 한 번만 내는데요.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내야 돼. 내년. 미치지, 진짜 힘들다. 미치지. 그렇죠. 가족이 보유세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네. 재산세는 모든 가지고 있는 분, 모든 사람들의 대상인데 금액이 크진 않아요. 네.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수준 정도 나오는데 문제는 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기준은 6월 1일이 기준이에요. 6월. 6월 1일 기준, 6월 1일 전에 팔면 안 되거든요. 안 나오네. 6월 1일 지나면 이제 내야 돼. 근데 7월, 9월 재산세는 두 번에 거쳐서 나오고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7월, 9월, 12월 계속 고지서 세금 나오구나. 날아오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자, 문제가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는요. 6억 원까지, 공시가격 6억까지는 안 냅니다. 6억까지? 네. 6억까지는 안 내. 공시가격이 6억이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돼요, 시세가. 서울 기준에는 높은데 지방에는 또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네. 두 채가 가지고 있어도 합해서 공시가격 6억이 안 넘으면 나는 종합부동산세는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피할 수가 있을까? 네.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요. 아니, 분리하는 각각의- 게 좋을까? 자, 이제 방법을 찾아보자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1주택이 되는 방법이야. 도시를 생활주택 네. 팔아야 돼. 만약에 팔게 된다면 1주택이 되니까 빠져나가는 방법 네. 가장 좋고요. 1주택자들은 혜택이 많아요. 네. 감면 혜택도 있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고 나는 끝까지 가지고 갈 거야. 그러면? 그러면 이제 명의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재밌는 게요. 양도세는 합산이야. 합산이 뭐냐면 자, 윤정 씨하고 제가 보기라고 하면 네. 몰라도 네네. 예를 들면 좋아요. 자, 네. 나도 하나, 네. 나도 안. 윤정 씨도 하나, 2주택이잖아요. 네. 양도세 같으면 1가구 2주택이에요. 야, 너희들 두 개 가지고 있잖아. 부부잖아. 한 편이잖아. 그래서 2주택이야. 네. 종합부동산세는요, 인별과세요. 따로. 너 부부지만 나도 종부세는 따로 계산해. 종부세만 바라본다면 한 사람한테 몰빵하면 어떻게 돼요? 누진 세율이 돼서 점점 커져요.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 낮춰야 돼. 낮추는 방법? 인별과세는 나눠라. 물론 양도세는 또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럼 우선 공동명의는 하지 말고 개별로 가지고 개별로 있어라. 가는 게 그러면 좋고요.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해요? 임대사업자는 가져가면 저는 파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파는 거 BD, 추천한다. BD 파는 게 1번. 진짜 팔기 싫다라고 하면 이제 임대사업자 지금 해지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혜택 받은 것도 다른 혜택이 있거든요. 혜택 받은 거를 이제 그래요? 또 의무 보유 기간을 안 지키게 되면 또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따져봐야 되고요. 한 사람이 다 가지고 가면은요, 네. 종부세도 폭탄이 맞고요. 사실 기분도 그렇잖아요. 아니 부부인데 같이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아요? 공평해야지.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한테 올인하지 말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 갑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대구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데 매매 관련 실거주 요건과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대구 조정 대상 지역의 32평 아파트와 13평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32평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의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거주 2년을 충족해야 된다고 하는데 집사람과 딸은 2년 거주, 아들은 군입대로
9개월 거주, 저는 해외 발령으로 12개월 거주한 상태라고 하세요. 이럴 경우 실거주 예외 조건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며 매매 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연봉을 많이 주는 것 같아. 아니에요. 다 2주택이고 뭐 종부세 대상이고 막 그러네. 사장님 이거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나 왜요?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아니, 투자를 많이 안 하나? 잘 생각해보세요. 주는 만큼 그만큼 빡시게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줘봐야죠, 저도. 어떻게 됐든 간에 자 이분 사연을 보면요 좀 빠져봐야 되는데 이제 양도세 조건부터 좀 알아봅시다. 우리가 양도세라고 하면 팔 때 내는 세금이에요. 5억 원에 샀는데 10억 원에 팔았어요. 그럼 5억 원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쵸? 이제 세금을 내는데 종부세 또 실수요자들은 약간 혜택을 주잖아요. 1세대 1주택자들은 11억까지 이제 공제를 해주는데 양도세도 집 하나 있는 사람 9억에서 이제 12억까지 늘려주긴 했어요. 네. 그거 이하 되는 집 가진 사람들은 서민이니까 비과세 해줄게. 네. 비과세라는 게 양도세 안 내도 된다는 거야. 와.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요 2년 보유. 무조건? 야, 너 작년에 사서 올해 팔면은 투기 아니야? 완전 투자네요, 그거는. 그래서 너 적어도 2년 가져가라. 그 정도 가져가면 너 실수요로 봐줄게. 그런데 투기가 일어납니다. 집값이 네. 오릅니다. 안 되겠네. 너 살아? 너 거주하는 거 확인해. 해서 2년. 네.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2년 이상 보유. 그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 실수요구나. 조건. 그럼 그 조건이 어떻게 보면 등기부등본의 한 시점으로 2년이라고 보면 될까요? 시점은 두 가지예요. 잔금날이 언제냐, 등기 잔금날. 접수일이 언제냐, 빠른 날. 빠른 날. 그러니까 대부분 잔금이 되지. 잔금을 그치, 먼저 그치. 하니까. 이분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어.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이분은. 빼박. 나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풀려도요. 이분은 2년 거주 요건 해야 됩니다. 네. 샀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네. 고민되지. 어떡하지? 엄청. 우리 애는 군대 갔는데. 사장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양도세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안 돼, 가. 이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안 당연히 되겠다. 보내줘야지. 돈 버는데 애들 먹여 살려야죠. 일해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까지 막아버리게 되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예외 조건을 뒀습니다. 오. 예외 조건. 세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세 가지? 첫 번째 근무상, 직장 근무상. 이직. 근무지 40km 이상 떨어지고요. 같은 시군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네, 경기도 안에서 움직이면 안 돼. 이분이 아까 1년 몇 개월 사셨다고 했죠? 12개월 거주한 상태. 그러니까 1년을 살았잖아.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일단 돼. 일단 돼. 요거는 돼. 네. 요거는 돼. 두 번째 취업, 학교. 네. 애가 제주도로 학교 보내.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런 것도. 우리의 비과세 받아야 되는데, 야, 너, 아빠, 저 제주도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안 돼. 너 비과세 요건 채워야 돼. 이거 안 되잖아. 되죠. 말도 안 되지. 네.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것도 1년간 봐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상생 임대인 제도라고 해서, 상생? 세입자한테 집값, 전세 가격이 자꾸 오르니까, 집값 안 올리면, 네. 5% 이내로 올리면 너 1년 인정해줘. 2년도 아니고 1년. 오. 그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해외로 가면은 뭐 인정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자녀 군대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규정은 없어. 그럼 우리 1년 채울 때까지 군대 못 보내.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실수의 요건이 있을 때는 예외 사정으로 다 예외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결론 딱 나왔네요. 양도세, 비과세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사연도 또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속상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있는 사람들 고민만 푸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실 그럴 수 수 있어도 있죠.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사실 집 없는 저도 있으니까 저를 보고 조금 위안 삼으시면 좋겠고요. 나도 언젠가는 집이 생길 수도 있고 그쵸. 무주택자라도 나중에 네. 뭐 모르잖아요. 5년, 10년 후에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쵸. 350이 아니라 3,500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이 좋아, 저 집이 좋아. 그치. 이 집이 더 나을까요? 저 집이 좋을까요? 금액 얼마 있어? 뭐 이런 건 사실은 그런 것도 소장님- 질문 주세요. 소장님 질문 다 주기 해주세요.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부동산 고민이 뭐니?